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서 희망동네라는 시민단체에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희망동네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유호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1시간 정도 시간을 요청받아서 사실은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많은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제 주문받은 주제가 협동조합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했는데 사실 이게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협동조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동만 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협동이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협동조합을 만드는 분들이 협동하는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언제 어려워지냐면요.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만들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왜냐?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을 저는 협동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오늘 청년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 말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답이 없으시네요. 이상하네요. 안 넘어가네요. 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이 말은 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제 이 말을 청년 때 20대, 제가 올해로 39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섭외하는 측에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아직 청년이라서 여기 초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내년부터는 이런 자리에 출연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시기에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도대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사실은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저는 지금 동작구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네, 세계적인 사고란 도대체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세계화란 말이 우리 사회를 아주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한 번씩은 해외 유학을 갔다 왔거나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1년씩 갔다 오기 아주 유행이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유학을 갔다 온 친구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굉장히 부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세계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세계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 비밀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스펙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세계적인 무엇이 돼야 되고,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지만, 나도, 국가도, 사회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받은 성적표는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현금성 자산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자, 10대 재벌의 우리나라 대기업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은 얼마일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말을 못하는 분들이 오셨나요? 대답을 안 해주시죠? 한번 얘기해보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 30조. 네, 경매해보겠습니다. 30조 나왔습니다. 또 40조 13조. 놀랍게도 3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은 300조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350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작년 연말 통계를 보니까요, 그 3년 사이에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은 500조로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이 세계화에서 산업계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국민들은 구조조정 당하고 쌍용차에서 그런 해고를 당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이러면서 힘들어 했는데 재벌들의 창고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그러면 세계적으로 살아남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 20대들은 시험난 속에 살고 있어요. 88만 세대란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무엇이 되려고 열심히 살아왔고, IMF를 겪어서 이겨낸 나라고,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든 거죠. 왜 그렇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네요? 누가 눌러주시는 거예요? 누르지 마세요. 제가 누를게요. 아니에요? 네. 자동으로 안 누르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그러는데,
세계화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세계화랑 남들과 비교했을 때 세계적인 무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는 무엇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도 세계화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사진을 보셨겠지만, 네.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싸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 싸이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연예인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처음에 강남 스타일로 연예계 복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싸이다운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싸이다운. 그래서 가장 싼티나고 저렴하고 우스꽝스러운 음악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세계적인 가수가 됐죠. 역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대형 기획사에서 SM이니 뭐 YG 이런 데서 많은 연예인들을 외국에 진출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원더걸스는 사실상 해체 수준이 됐고요. 뭐 임정인 이런 친구들도 지금 거의 뭐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루고자 했던 세계화는 전자의 세계화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펙 경쟁하고 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그런 거 했었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무엇이 되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으로 대기업들은 엄청난 현금들을 쌓아놓고 있어요. 다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대학생으로 세계적인 어떤 뛰어난 뭐 기획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뭐 예술가가 되고 이런 사업가가 되고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또는 남들이 주어진 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으려고 달려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옥스퍼드 대학교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한번 서보고 싶어서 막 부탁을 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런 싸이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자기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이 옆에 이 눈빛들 보이시죠? 선망에 찬 눈빛들. 이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길을 가지 않고 사실은 남들이 경쟁에 내던져진 길에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건데요. 협동조합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주어진 여러 가지 경쟁과 그리고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사회 논리가 아니라 우리 다르게 살아보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강점인 무엇? 그것이 저는 이제 협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협동을 키워낸다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행복해진다면 세계적인 무엇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2차 곡지 뭔지 아시는 분? 람보르기니입니다. 막 넘어가네요. 신기하네요. 네, 두 번째 차는 페라리죠. 혹시 이 두 차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비싸다, 정답입니다. 또 외제차다, 뭐 이런 거죠. 또 뭐요? 한정판이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두 차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 차는 이탈리아 북부 볼로나 지역 인근에 있는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자동차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벤츠나 BMW나 현대기아차나 토요타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연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인 이 두 차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작은 협동조합 연합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핵심은 협동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어를 개발하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타이어가 한 번 10,000km당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만 km를 갈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들은 상표권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또는 회사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왜냐? 기술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작은 공장들이 많아요, 이곳에는. 그 공장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묶여가지고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안에서, 일종의 클러스터 안에서, 만약에 10,000km를 가는 타이어를 사용하던 기업들이 10만 킬로를 가는 타이어를 개발하면 이들은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냥 공개해버려요. 물론 전 세계 공개하는 건 아니겠죠. 그 지역 안에 공개하는 거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만 킬로를 가는 타이어를 이미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1만 킬로부터 공유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작은 개미들의 연합이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벤츠에 들어가고 BMW에 들어가서 열심히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건 또 다른 선택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훨씬 훌륭한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경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지만 동시에 협동과 협력을 통해서 그보다 뛰어난 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저는 협동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협동을 하려면 상상이 필요해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무언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그건 어차피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이 있나? 과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대들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건 20대들이 잘못은 아니고 저희 선배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역으로 20대들의 힘겨운 삶은 20대들이 바꿀 수 있어요. 밑선배들이 바꾸길 기대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짜증나고 답답한 이 세상을 나부터 어떻게 다르게 살까에 대한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협동조합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웃적은 건데, 안 넘어가네요, 근데 문제가. 네,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탁월성과 고유성인 거죠. 이게 너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무엇이 되기 위해서 탁월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은요, 절대로 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우리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고유한 나만의 장점과 나만의 힘을 키워간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 불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내가 꿈꿀 수 있는 재밌고 의미 있는 가장 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청년 시기에는요, 꿈을 꾸셔야 돼요. 저희가 사실은 주변에 아는 분과 함께 아름다운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이제 많은 것들이 생겨난 시점에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면서 꿈을 가진 청년을 후원하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2명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명이 저희에게 서류를 보냈는데요. 꿈이 없어요.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2페이지짜리 에세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40명이 보내왔는데 저희가 볼 때 꿈다운 꿈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런 걸 하고 싶고요. 저는 이런 게 좋고요.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과연 꿈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구나.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무엇이 되기 위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무엇은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세계적인 무엇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나 스스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죠. 가장 나답고 가장 내가 잘할 수 있고 가장 내가 옆에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적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상상력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상상력. 상상력을 발휘해봐라 이러면 우리들은 보통 되게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상상해야 되고 뭔가 내가 보지 못한 걸 상상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상상력이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것이다. 그 세계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의 연관관계에 저는 상상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너무 대단한 것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역으로 상상력은 있잖아요. 어떤 모든 것들이 100% 새로운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5%, 10% 이내에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은 자세히 봤을 때 보입니다. 한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있다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우는 팔뚝만 한 거죠. 답을 한번 해줘. 새우는 팔뚝만 한 거죠. 맞죠? 누가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신 분. 새우는 팔뚝만 한 건가요? 이게 딱딱 넘어가줘야 이게 매끄러운데. 자, 이게 랍스타라고요? 아니에요. 베트남 타이거 새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이 동작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동료들이랑 새우구이를 먹으려고 수산시장을 갔고 의량수산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만한 새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랍스타나 킹크랩은 사실은 이게 약간 복불복이에요. 얘가 살이 얼마큼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새우의 장점은 비늘만 먹기면 다 살입니다. 완전 스테이크 수준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한 마리면 3,000원 배불러요. 근데 이 새우를 저희 본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여쭤봤어요. 자, 새우는 팔뚝만 한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가능해? 참고로 지금 이렇게 이제는 전국 어딜 가도 협동조합 강의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게 말이 돼? 그게 의미 있는데 되겠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그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4년 전에 이런 강의 들으시면 빨갱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게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하자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활동만한 새우가 있나요? 했을 때 있죠? 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영역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새우는 솜털이 있는 생물이죠? 그죠? 새우 솜털 징그럽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 새우를 구워 먹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꼬랑지인데요. 꼬랑지를 저희도 조그만 새우를 먹을 때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큰 새우를 소금판에 올려놓고 굽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새우 꼬랑지에 엄청난 솜털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작은 거라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보시면 보일 거예요. 새우 꼬랑지에 솜털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솜털이 있습니다. 큰 새우를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적 실천을 한다, 상상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 돼, 없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 석공이 열심히 대리석을 쪼개서 사자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본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자상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의 답은 뭐였냐면요. 나는 사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인 거죠. 이 안에 없는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세계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건데요. 세계적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겨우 토익 몇백 점을 받고 겨우 연봉 몇천만 원짜리 직장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20대 시절에는 내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값진 것을 상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는 지역에서 현실 속에서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고 세상을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가능하냐면요. 협동만 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쟁의 사회 속에서 바꾸셨네요. 내 손 위에 있는 떡과 남의 손에 있는 동물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남의 손 위에 있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른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동으로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자,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초연역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최후의 승자는 협력하는 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협동하는 일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인간은 가장 나약한 존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시면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요, 잠수를 오래 할 수도 없고요, 날 수도 없습니다.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고요, 호랑이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 만물의 영장이 됐죠. 그 힘은 바로 협력을 넘어서는 초협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이 지금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철저하게 협력 때문입니다. 두뇌 때문인가요?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기껏해야 하이에나가 사자 한 마리를 잡을 때 협력을 하는 정도지만, 인간의 협력은 그것을 넘어서는 협력인 거죠. 실제 우리는 협력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의 협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겨우 200~300년밖에 안 된 이 자본주의가 인간은 경쟁하는 존재라고 하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들을 파편화시키고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청년들은 88만 세대가 되고 대기업에는 500조가 모였습니다.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대기업들은 엄청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가진 자들끼리 협력을 하고 있죠. 법을 만든다거나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협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각자 도생을 해보겠다고 해봤자 1000명 중에 한두 명만 그것을 이룰 겁니다. 나머지 990명 그리고 999명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청년들, 특히 20대들은 협동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업을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 팀플레이를 좀 시켜봤는데요.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나더라고요. 팀플레이 하면서.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런 팀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이 왜 이렇게 어렵죠? 이게 자꾸 끊기네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거 믿으시죠? 어떠세요?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부모자식 간에 동거를 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친구랑 동업하면 되나요? 돼요? 훌륭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장난처럼 쉽게 하고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른쪽으로요? 네.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빌리시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길 가는 사람한테 저 5천만 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나요? 안 되죠.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은 안 빌려줘요. 남들은. 당연히. 세상에 남이 많아졌어요. 부모자식에게 동거래 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죠? 금융기관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나마 그 담보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죠. 담보가 없는 사람은 제2금융, 제3금융, 사채로 갑니다.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워진 이유는요, 사실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부모자식간에 동거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와 아이들에게 야, 어려웠을 때 서로 돕는 거야. 네 걸 나눠줘. 그래야 되는 거야.
가르쳐야지. 어려서부터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 돈 들고 사람도 잃어. 돈을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면 사람 안 잃죠. 사람 더 없습니다. 돈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돈을 빌려주신 거짓말을 포장하는 거. 또 한 가지 친구랑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정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 뭐가 있어요? 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죠. 옆에 있는 이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같이 대학교 때 옆에서 카드놀이 하던 친구래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입니다. 자, 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 사진을 일부러 보여봤어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이 두 사람도 역시 대학 시절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누군지 아시죠? 구글. 이 둘도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친구들과 함께 동업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친구랑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결국 나밖에 안 남겨진 이 세상에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워즈니악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스티브와 나는 여러분 같은 젊은 20대로서 돈도 없고 사업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20대는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하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도 없었어요. 이들도 없었을 거고 다 없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있었죠?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가치관을 내 머릿속에 철저하게 심어놓으면서 협동조합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을 깨고 바꿔내지 않는다면 협동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역으로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면 협동조합은 매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홍석천 씨인데요. 홍석천 씨가 어디죠? 강심장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이태원 사건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엄청나게 가게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홍석천 씨가 한참 커밍아웃하고 어려운 시기에 자살을 하려고 마포대교에 갔을 때요. 뛰어내릴 준비 다 하고 새벽 4시에 다 내려놓고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친구랑 통화를 한번 해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새벽 4시에. 근데 전화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겠죠. 근데 친구가 전화기가 끊겨질 때쯤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자다 목소리를 어쩐 일이야? 이러니까 홍석천이 새벽 4시에 친구한테 자다 깬 친구에 전화해서 나 이제 자살하려고 이럴 순 없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대요. 잘 지내지? 뭐 아이들은 잘 크냐? 뭐 일은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려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홍석천이 친구랑 일상적인 대화로 전화를 끊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준비를 끝냈잖아요. 신발도 벗고. 근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잡아줄 한 명만 있어도 힘을 낼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이 우울증이 1위 국가가 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하지 말고 친구랑 동업하지 말고 다 믿지 말고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런 논리가 너무 팽배해진 거죠. 그 결과 지금 우리들은 너무 외로운 존재가 됐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와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친구가 옆에 있다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보면 알아요. 사업은 늘 성장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쳐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힘을 봤을 때 자, 이렇게 파도가 치죠. 근데 멀리서 보면 파도가 파도로 안 보여요. 직선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 힐링캐페에 나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늘 탄탄대로인 것 같고 내 인생만 시궁창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눈물을 뽑을 정도로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 이 파도가 칠 때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지막 파도가 내려갈 때 바닥을 칠 때쯤에 다시 견뎌냈을 때 다음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이